그러면 이 사실을 우리 군 당국은 언제 알게 됐을까요? 그제 오후 3시쯤 북한군에 의해서 해상에서 발견됐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북한이 우리 국민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르기까지 우리 군이 여러 정황을 사전에 알고도 무대응으로, 그러니까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다는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앞서 저희가 짚어봤던 것처럼 신법철 박사님, 방독면을 쓰고 6시간 동안 신문한 것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우리 군 당국이. 그럼에도 속수무책으로 있었다. 이걸 저희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두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어요. 첫째, 지금 군이 설명하는 걸 보면요, 그 당시 정황은 상당히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청 장비든 그것을 통해서 내용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정보당국과 작전당국이 제대로 연결하는 그런 업무를 하지 못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을 갖다가 의사결정을 해줘야 될 수뇌부에서 제대로 된 지침을 주지 못했다. 아무튼 이러한 상황에서 적어도 우리 국민이 북한 당국에 의해서 잡혀서 그런 상황이 있다면은 지금 최근에 북한의 대남 강경 입장이라는 걸 고려할 때 신체에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걱정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군사작전 차원이든 정부 차원이든 어떻게 했어야 되냐? 빨리 돌려보내라. 신변안전 보장해라 하는 메시지가 우리 군 통신선이 차단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물리적으로 차단된 것이 아니라 북한이 답을 안 하는 것일 뿐이거든요. 아하. 그 라인을 통해서든지 국정원 라인을 통해서든지 어떻게든 북한에게 전달해서 신변안전을 보장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건 심각한 실수라고 봅니다. 신석호 부장. 그래서 이 해명도 논란이거든요. 우리 군 당국의 해명. 북한이 사격할 거라고는 예상 못했다. 이 해명이 좀 논란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가지 지금 해명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뭔가를 많이 들은 것 같긴 하단 말이에요. 감청 정보를 활용해서 뭔가를 많이 들었는데 그렇죠. 위치를 특정을 못했다라는 얘기를 기술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고 들리기는 하는데 그게 도대체 어디서 얘기하는 건지를 몰랐다. 그래서 위치는 결국 그 불태우는 그 불빛을 보고 위치를 알았다. 이런 이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니 북한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는 거죠. 그렇죠. 총으로 쏘고 또 불로 태울 줄까지는 몰랐다.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북한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 굉장히 대화를 강조하고 유화적인 그런 거라고 많이 비판을 받는데요. 그런 정부가 그렇게 하더라도 군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군은 국가 안보의 입장에서 언제든지 우리가 지금 적대적인 대치 관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철두철미한 그 정신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군이 굉장히 흐물흐물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사고가 났네. 근데 또 시끄럽게 되겠네. 이 정도의 생각을 했다면 이런 정도의 참혹한 사건이 벌어질지 몰랐다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스스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맞아요. 이제 또 두 분 말씀처럼 일단 화면을 좀 보면 실제로 대단히 구체적으로 우리 군 감청 장비를 활용해서 언제 발견이 북한 행정선에 됐고 6시간 동안에 방독면을 쓰고 신문도 이루어졌으며 시신 태우는 불빛까지 감지한 것다라는데 앞서 그 두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사살할지 몰랐다는 해명에 덧붙여서 이도현이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첩보 자산이 노출될 위험성도 있었기 때문에 쉽게 나서지 못했다라는 해명도 군 당국이 덧붙였습니다. 군 당국의 그 변명이 더욱 그 많은 국민들을 화나게 하는 거예요. 그 첩보 자산이요? 무슨 첩보 자산이요? 지금 뭐 그 사진 찍고 도청하는 거 누가 모르나요? 여기서도 지금 다 얘기하는데 첩보 자산의 그 목적이 뭐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구하려고 그러는 건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 단순히 수단인 첩보 자산의 노출을 우려해가지고 가만히 있었다?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고 북한이 설마 그런 만행을 저지를지 몰랐다? 북한 주적 아닌가요? 우리 군의 주적이 북한 아닌가요? 북한이 어떤 정권인지 모르나요? 장성택이 어떻게 죽었는지, 김정남이 어떻게 죽었는지
2008년 우리 박왕자 씨가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 군은 그걸 전혀 모르고 있는 건가요? 북한 지역에서 일어나서 그랬다. 아니, 얼마 전에 그 삼척으로 배 떠나려왔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진짜로 살인범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다 돌려보냈죠. 그건 어느 나라 땅에서 일어나가지고 북한에서 조치를 해가지고 데려갔습니까? 예. 지금 그 문재인 정권 들어가지고 우리 군이 하는 걸 보면은 실제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조직인지에 대한 굉장히 회의감이 많이 듭니다. 김관욱 교수님. 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의 대응 6시간 동안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논란에 더해서 이것도 있거든요. 오늘이 목요일이고 그러니까 화요일 밤에 우리 군이 시신 태우는 불빛을 감지했잖아요. 이 고위 공무원, 이 공무원 A씨에 대해서. 그런데 발표는 그 다음날, 그러니까 어제 낮에 한 거예요. 언론을 통해서. 근데 그 실제로 총격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빠진 부분도 있고 늦은 감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상황이 엄중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완전히 확인하고 있지 않고서는 사실 발표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확인이 됐을 이후에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 그것 자체가 좀 늦었고 그리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을 때 총격에 관련된 것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가 빠지고 늦으면은 국방부의 발표의 어떤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국방부가 요즘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휩싸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그러면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국방부의 말을 믿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빠르게 이런 부분들을 좀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신 박사님 정리를 좀 해봤을 때 15시간 동안 오늘 오전에 발표하기까지 정말 사망당했다는 얘기조차 하지 않았던 게 국방부가 쉬쉬할 수 없는 어떤 상부의 압박이 있었지 않았냐라는 일각 야당의 주장도 있거든요. 상황이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는 쪽으로 흐르는 거죠. 사실은 국방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 당시에 너무나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왜 발표를 못했느냐? 그럼 국방부가 사실을 파악한 그 시점과 발표한 시점 사이에 중요한 행사가 있었나를 볼 수밖에 없는데 사실 중요한 행사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게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이다. 그렇게 보면은 그때 종전선언과 같은 평화 메시지를 내보냈기 때문에 바로 그것과 어떻게 보면 대척점에 설 수밖에 없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일단 시간을 끌면서 상황이 안정되기를 기다리지 않았나 그런 추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전반적으로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신석호 부장 생각에도 이게 결국은 뭐 상부가 직접적으로 이거 함구령을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신범철 박사님 말처럼 전반적으로 국가 시스템 자체가 이제 북한 대북 관계에서는 뭔가 좀 잠잠하고 좀 막기 급급한 분위기가 좀 만연해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전망을 하십니까? 그렇죠. 21일부터 22일, 23일까지 23일 오전 8시 반이 돼서야 대통령이 전말에 대한 보고를 대면 보고 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관계 장관들이 23일 오전 1시부터 2시 반까지 회의를 했어요. 근데 회의를 하고도 그 당시에는 이제 모든 정황이 이제 장관들은 공유를 한 거죠. 그러나 그것을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거는 아침 8시 반이나 돼야 시간이 흐른 그런 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부가 이걸 어떡하냐, 이게 정말 맞냐, 대통령한테는 어떻게 보고하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고심하는 과정에 시간이 흘러가 버리는 거죠. 예, 그런 정황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6시간 동안 별다른 대응 없이 지켜만 봤다. 이 군 당국의 비판 지금으로선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우리 국민을 북한이 사살하고 불태운 건 반인륜적인 처사인데요. 그런데 우리 군은 2018년 남북이 채택한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다. 이게 기본 입장입니다. 군사적 신뢰를 넘어서 지상, 해상, 또 공중에서의 그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또 전쟁 위협의 완전한 해소에 더 반영되게 되는 계기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뭐 여러 취재진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남북 관계 어떤 합의 파기냐 그랬더니 이 9.19 남북 군사 합의문은 육해공 모든 공간의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야기하는 일체의 적대 행위 전면 중지다라는 얘기인데 군 당국의 얘기는 이게 포격 금지니까 소총 소화기 규정은 없다. 군사 합의 위반은 아니다라는 게 기본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혹시 제가 저 얘기를 듣고 내가 그 9.19 합의를 좀 잘못 이해하고 있나 해서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합의서 전문을 보면 제1항에 나와요. 1항에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다. 총으로 우리 국민을 쏴 죽였는데 그게 적대 행위가 아닌가요? 대포로 쏘면 괜찮고 총으로 쏘면 안 되는 건가요?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고, 사실은 북한은 이 9.19 군사 합의를 거의 지금 휴리 조각처럼 하고 있는데, 예. 우리만 이 합의 지키겠다고 저러는 모습이 굉장히 정말 안타깝고, 지금 군이라면은 무슨 군사 합의 위반을 얘기할 게 아니라 이런 북한의 야만적인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군사적으로 대응할 것인가를 얘기를 해야 되죠. 2015년 8월에 북한이 목함지뢰로 도발을 했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전군 지휘관 회의를 열고 예. 대북 확성기를 재개하고 DMZ 순찰을 강화했어요. 북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목함지뢰로 다친 한군이 다쳐서 유감스럽다. 정말 드물게 북한이 사과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북한군은 더 얕보고 더 도발할 겁니다. 2008년에 다왕제 사건 제대로 우리가 대응 안 하니까 그 이후에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고, 천안함 제대로 대응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연평도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번 사건도 우리가 제대로 대응 안 하면, 그렇지, 김정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한군은 우리의 상대가 안 돼. 더 강한 도발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북쪽에서 벌어진 사건이고 포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다라는 게 우리 군 당국의 해명. 오늘도 좀 논란이었는데 좀 계속 중간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신 박사님. 우리 정부 얘기는 지금 북한과 연락할 수단이 없는 상태니까 6시간 동안 지켜볼 수밖에 없고, 현재 북측에서 연락 온 바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더 적극적인 방법, 구체적인 방법은 아예 없는 겁니까? 일단 저렇게 말을 하면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정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방기한 채 북한에 연락이 안 와서 우리가 할 수가 없었다?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 정말로 수단이 없었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절된 통신선이라는 것이 선이 끊어진 게 아니에요. 저쪽에서 그것을 수화기를 들지 않을 것일 뿐이지. 그리고 동시에 이것 말고도 국정원 라인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북한이 우리의 언론을 늘상 관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직접 연락이 안 된다면 우리가 우리의 언론 매체를 확인해야죠. 오히려 더 일찍 공개함으로써 북한이 함부로 행동을 못하게도 우리가 예방할 수 있었는데, 그런 적극적인 수단을 하나도 취하지 않아놓고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의 안타까운 생명이 사라진 후에야 연락이 없어서 못했다? 저거는 정말로 국민의 세금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사살에다가 태우기까지 했던 이런 만행, 글쎄요. 우리 군 당국도 만행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신석 부장 입장을 반대로 한번 돌려보면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지 이게 좀 어느 정도 상상은 되십니까? 상상을 벗어나서 많은 사례들이 있죠. 사실 많은 탈북자들이 이 해상을 통해서, 서해 또는 동해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귀순을 했죠. 그리고 또 돌아가기도 합니다. 잘못 떠내려와서 돌아가기도 하죠. 우리 당국은 일단 북쪽에서 해상을 통해서 탈북자들이 내려오면, 예. 북측 인원들이 내려오면 조사를 합니다. 군과 국정원과 이런 관계당국이 합동신문이라는 걸 하죠. 그래서 과연 의도와 관계없이 의도와 반대로 조류를 타고 잘못 내려왔는지, 아니면은 정말 귀순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의사대로 북측에 통보를 하고 이제 보내주죠. 그래서 김기덕 감독의 영화 그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예. 바로 잘못 떠내려와서 남한의 사회를 보고 갈등을 하죠. 남을 것이냐 갈 것이냐 갈등을 하다가 다시 북측으로 돌아가지만 결국 북측에서 버림받아서 죽음을 맞는 그런 어부의 이야기를 하는 영화인데, 하여간 대한민국은 어쨌든 사람의 의사가 무엇이냐, 진정한 의사가 무엇이냐를 반드시 확인하고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좀 짚어주셨는데요. 6시간 동안 우리 군은 정말 무대응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일단 9.19 군사 합의 위반은 아니다라는 군 당국 해명도 더 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